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의원들도 잇따라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앞세워 현역 의원들은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 현역대 도전자들 간의 경쟁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동북권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총선 출마를 선언한 건 여수 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주 의원은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법 개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 구도심 아파트 재건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그려온 계획대로 우리 여수 발전을 이룩하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의 서동용 의원도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의정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제정 등을 꼽은 서 의원은 이번에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도입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지방 소멸을 극복한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김회재, 소병철, 김승남 의원도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과 3선 도전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높은 인지도로 이른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현역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직 시장과 국회의원 등 나름의 조직력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어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공천 잡음과 책임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 수준이나 얼마나 대민 소통을 많이 했느냐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천과 광양은 정치색이 상대적으로 짙지 않아 보수 진영이 당선을 노리는 전략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 5명 모두가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된 것도 현역들의 재선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신성식 예비후보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사단의 폭정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또 순천이 남해안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과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사, 문화적으로 한 뿌리인 전남 전북 간 상생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새 성장축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시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빛나는 지방시대,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호남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교육과정 개편으로 진통을 겪었던 공립예술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강사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예술 전문 강사 임용 계약서입니다. 보수는 계약 기간 매월 말일 정산해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강사들은 임금 지급 시기가 들쭉날쭉하고 체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3월 달때 5월에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안내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 아니라 매해 그랬거든요. 임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건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날짜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한 차례당 학교 측에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사들은 수업 시간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말 학교 측이 올해 시간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변경도 불가능해 그만두는 강사도 생겼습니다. 1~2교씩 수업을 하고는 공강이고 저녁 이제 한 6시 이후로 또 이렇게 저녁 방과후 수업을 해놓고 12월 말에 갑자기 이렇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학교 측은 임용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임금 지급이 늦어진 건 광양시 보조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육 계획을 세우고 예산 사용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시에 보내서 이 시에 이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시간표는 교육과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재심에서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오늘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박생규, 최만수, 김경열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구금 이후 만들어진 증거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희생자는 지난 1948년 14연대 군인 등에 동조해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법 회의에 넘겨져 처형됐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4년 전 추가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는데요. 오늘 1심에서 이겼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직접 판결을 들으러 온 원고 정신영 할머니는 승소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올해 94살 정신영 할머니가 광주지법 민사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앞에 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사과를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 할머니들한테도 죄송하다 말씀 한 자리 했으면 감사하고.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신영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600여만 원과 1,8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군 위안부라고 주변에서 오해를 해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정 할머니는 양금덕 할머니의 소송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었고 나이 90살이 돼서야 소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99엔, 우리 돈 931원을 정 할머니에게 보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얘들 가자값도 아니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 그 똥구덩이나 닦으라고 있어. 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87명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전범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한 소송 1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 소송 중의 하나인 정신영 할머니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1심에 계류 중인 13건의 또 다른 집단 소송들도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법원에서 대체로 여러 가지 어떤 쟁점 사안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재판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고.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반성할 줄 모르는 전범기업에 베풀 관용은 티끌만큼도 없다며 한국 자산에 대한 추가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인지 사법부 명령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흑산도와 홍도에서 목포를 오가는 쾌속 여객선이 운항 횟수를 감축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해수청과 선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3차례 운영되던 목포 홍도 항로가 하루 2차례로 줄어든 건 지난 10일.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목포 해수청에 항로 감축을 신청했고 이를 인가해준 목포 해수청은 감축 시행을 6일 앞두고서야 흑산면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육지로 나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에 갑작스러운 불편을 겪게 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흑산도와 홍도를 경유하는 항로의 쾌속 여객선 항차당 평균 이용객은 55명에 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사하고 합의를 받는지
실질적으로 항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나 협의 없이 선사와 해수청의 합의로만 이루어진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 여객선사나 항만청에서 마음대로 자지우지 주민들 동의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해수청은 국가 항로가 아닌 일반 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선사의 사업 계획인 만큼 손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선사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안내가 미흡했음을 인정한 선사 측은 이달 말까지는 예정대로 2차례로 감축된 항로 운항을 이어가는 한편 주민 의견 청취와 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항로 정상화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흥군의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이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유자와 김, 미역과 다시마 등 30여 개 품목을 수출하는 등 전년과 비교해 21.8% 늘어난 1억 3천만 달러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남도 전체 수출액의 16.3%를 차지하는 것으로 고흥군은 올해도 올해 파리올림픽에 맞춰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등 수출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외국인 계절 이주 노동자 노동 착취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에서 일하는 계절 이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입국 추천을 받지 못할까 피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 노동자들의 재입국 허가 보장과 철저한 노동인권 실태를 전라남도에 요구하고 전남경찰청은 인신매매 조직 범죄로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남양면 선정마을 주민 1동 91만 2천 원, 여수시 국동 라인아파트 주민 1동 50만 원, 화양면 이장협의회 50만 원, 국동 6통 주민 1동 40만 원, 2통 주민 1동 30만 원, 여수시 국동 서이아파트 유우림, 유강무, 유연제 21만 3,600원, 화양면 원포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서면 화정마을 주민 1동 19만 3천 원, 도사동 18통 조례마을 주민 1동 16만 원, 여수시 돌산읍 서해노인회 회원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비구름이 머물면서 내일도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6에서 7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9에서 10도에 머물면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2.5m, 먼 바다에서는 4m로 비교적 높게 일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여수 기준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16분,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1분입니다. 광양시가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한 여행사들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개별 관광객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2명에서 5명 규모의 개별 관광객에게도 여행 경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1,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취향과 경험을 중시하고 개별화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소규모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내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올해와 같은 새청무와 강대찬을 선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쌀 생산자 단체와 재배 농업인 등과 함께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선정 심의회를 열고 쌀 품질 고급화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새청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을 고려해 단일 품종보다 2개 품종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쓰러짐과 벼에서 싹이 나는 현상에 강한 강대찬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아동센터에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보호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결식 아동 등 26,800명에게 329억 원 상당의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합니다.